자신이 실제 학교 폭력을 당했더라도 가해자의 신상과 관련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성의 부장검사 출신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신상을 공개한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와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극심한 학교폭력을 당한 후 아버지 A씨는 담임교사로부터 같은 반 모든 학생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분노한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모든 학생들의 신상과 사건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에 게시했죠.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가 사건 당일 결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가 담임교사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즉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만 판단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연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높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사적 감정이나 비난을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실제 학교 폭력을 당했더라도 가해자의 신상과 관련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적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적 제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레카들은 왜 명예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 폭로 콘텐츠를 올릴까요? 사이버 레카란 온라인에서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 비난과 폭로를 콘텐츠로 삼는 유튜버를 말합니다. 이들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폭로 내용의 진위를 대신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며 폭로 내용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죠. 또 만약 사이버 레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면 그 폭로가 진실임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쉽게 고소를 못하게 됩니다. 유튜버 사망여우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망여우는 하얀 여우 가면을 쓰고 나와 비양심적인 기업이나 부조리한 인물을 고발하는 콘텐츠로 유명하죠. 저희 아이도 무척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사망여우는 과장 광고나 사기성 있는 기업체를 찾아 증거에 기반하여 폭로하는 활동을 하므로 폭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망여우가 활동하는 방식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공론화해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형법 310조에 따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이를 공익을 위해 한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 즉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비방 목적이 주된 의도라는 점이 증명되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로 내용은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공개해야 하고 사적 감정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 이야기를 해볼게요.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모욕죄는 별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보조적인 거죠.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됩니다. 최근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 발생하는 심한 욕설도 모욕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표현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소 심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과 시대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인정됐던 듣보잡 같은 표현도 요즘 MZ세대 대화뿐만 아니라 오락프로, 심지어 책 이름, 정치인의 발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도 하고 하급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는 허위든 사실이든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공익적 목적이라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도 성립될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